네, 풀뿌리 민주정치의 시작. 우리 지역의 의원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들 나눠보는 시간이죠. 의회 인물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수훈 의원, 최은지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물론이죠. 좋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 이야기 나눌 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언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 보고 계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국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개혁 과제 1순위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검찰개혁은 검찰 권력이 워낙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국민주권 정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사법개혁은 이제 우리가 지난 12월 3일 위헌적인 불법 계엄 이후에 상식과 벗어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역대 이례적인 초고속 판결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네. 또 지기현 판사가 이 구속 일수를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 씨가 대로를 활보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법개혁도 이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들, 대법원 증언에 대한 숫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제 법원 내부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도 조금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당론으로 아직 채택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떤 개혁이든 명분이 중요합니다만 사실 그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법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개혁보다는 조금 더 공론화의 과정이 있어야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방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를 해주셔서 퇴근길에 이제 입장을 밝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나온 게 없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표와 관련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까지 지금 밝힌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부승찬 의원께서 네.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면 결정 이후에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회동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대화가 오고 갔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오후에 예. 대법원장이 짤막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본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한 적도 없고 그 일체의 사람들과 만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퇴근길에 직접 입장문을 읽으면서 밝히겠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이게 만났냐 안 만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을 용인할 수 있냐 없냐예요. 2심 이후에 대법원으로 넘어와서 9일 만에 판결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건 사법부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려고 한 것, 그것 자체였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전혀 이제 신뢰를 하지 않고 있고 또 불신의 이 깊이가 너무 깊어졌어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인해서 사법부 전체가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오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사법부가 본인들의 자정 능력을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좀 더 첨언을 하면 네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임명 절차가 진행이 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합니다. 근데 그 일반적인 선서의 내용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봉사자가 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 지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게 아니라 이걸 이용했어요. 이용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게 아니라 임명권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예. 그리고 또 국민에게 봉사해야 될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에게 봉사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지금 사법부의 신뢰는 굉장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광주에서 글로컬 사회 서비스 통합 박람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먼저 어떤 일을 하는 박람회였나요? 네, 우리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통합 박람회였는데요. 광주 보건대학교와 그리고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열린 박람회였습니다. 이 박람회에서 우리 광주시에서 시민분들께서 직접 활용하실 수 있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전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네. 우리 시민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이제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부스가 80여 개 정도 부스가 설치가 됐고요. 이 박람회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대학교에서 이제 민간 협력으로 해서 민간학 그리고 상까지 해서요. 네. 이제 대학교에서 글로컬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이 지역의 산업들을 같이 발전시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네,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시민분들이 직접 체감을 하면서 우리 사회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회 서비스의 수준, 이 사회 복지의 수준이 곧 우리 시민분들의 행복을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이 박람회에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대학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게 또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작년에 1회였고 올해 네. 2회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풍성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학이 참여했는데 대학이 이제는 단순히 교육기관이나 뭐 취업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어젠다를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또 그 과정에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뭔가 좀 외연을 확장을 해야 이게 지금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고 도시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도시 안에 있는 지역 대학도 살고 그 도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 이 대학이 박람회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시민 생활 속으로 굉장히 깊숙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제가 오늘 오후에도 전남대에 가서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 우리 경영대학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왔어요. 네, 그런데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살짝 좀 네, 얘기를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네. 지자체와 함께 이 대학의 혁신과 그리고 대학의 이제 교육을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네. 우리 경영대 학생들이 우리 지역 상권 살리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오.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대학이 단순하게 그냥 학문을 연구하는 곳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제 학문의 장이구나. 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왔습니다. 네, 되게 의미가 깊네요. 대학에서 그냥 학문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떻게 맞습니다. 도움이 될지를 고민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네, 지역의 문제를 같이 네. 고민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야기 나눠볼게. 사회 서비스 종사자와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사회 서비스 종사자 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먼저 검토가 됐던 것은 우리가 2년 전에 보육 대체교사들이 이 본인들의 이제 처우라든지 본인들의 계약 때문에 그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장외 투쟁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장외 투쟁의 결과로 그렇다면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우리가 이 권익 향상을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예. 그 결과로 TF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는 그 결과물로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요. 예.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전국에서 최초 조례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들에 네. 대한 이 처우 개선 조례는 있었지만 예. 이 넓은 범위의 네. 사회 서비스에는 뭐 돌봄 영역이라든지 의료 영역 그리고 상담 이런 모든 부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네. 이 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광주시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입니다. 전국 최초라고 하니까 저도 솔깃하는데요. 네. 아마 최은지 의원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대표 발의를 하실 것 같고 네. 저도 공동 발의자로 꼭 좀 참여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얹으시는 아니, 건가요? 아니, 살짝 얹어서 워낙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네. 그 전에는 어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중앙 정부에서 이제 지방 정부로 그냥 하다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전환됐어요. 예.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 뭔가 새롭게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그것의 성과가 좋으면 다른 시도로 확산되고 네. 중앙 정부가 그것을 도입해서 다시
전국으로 뿌리는 이제 이런 과정인데 네. 저는 이번 사회서비스 종사자 조례가 네. 통과가 되면 그런 좋은 성과 중에 네. 하나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전국 손을 최초로 확실히 올렸습니다. 네. 네, 전국 최초로 지금 실태 조사도 예. 이미 진행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좀 인권 도시잖아요. 네. 더 나아가서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네, 이런 조례인데 우리 강수원 의원님 꼭 참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빛나도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방금 이제 저도 처음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라고 했을 때 사회복지사분들만 말씀을 하시는 걸까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돌봄이라든지 맞습니다. 다른 뭐 상담, 의료 네.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개념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의 권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잘 알고 더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이해를 맞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 아까 강수원 의원께서 해주신 것처럼 광주시에서 만든 돌봄 정책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오히려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뿌듯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광주다운 통합 돌봄이 지금 이제 전국 사업으로 확산이 네.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훨씬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좋습니다. 뭐 네.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라든지 AI 당직 비서관제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광주에서 처음 시도를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다른 시도에서 막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발굴해내는 것이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나의 이게 권리구나라고 또 알고 주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현안은 또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광주의 골목형 상점가가 480곳으로 늘었다고 하던데 네.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골목형 상점가 정책은 국가 주도형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우리가 전통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이 온누리 상품권이죠. 네. 이 온누리 상품권은 미리 5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사서 전통 시장에 가면 현금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 골목형 상점가는 20, 30개의 상점들이 모여 있으면 이걸 상인회를 꾸려서 신청을 하면 골목형 상점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온누리 상품권처럼 네. 선 지급 할인이 이루어지고 예. 또 특별 할인이 추가로 10%가 네. 이루어지고요. 또 지금 지난번에 수해복구처럼 이렇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가 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30%까지 할인을 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구입을 하거나 음식점을 찾을 수 있고 예.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할인 없이 매출이 그대로 증대되기 때문에 특히 또 여기에 지방 예산이 특별하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네. 광주시 재정 부담에도 없기 때문에 예. 일석삼조의 효과다. 그래서 이 좋은 국가 정책을 광주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 시장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데 골목형 상점은 따로 이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에서 쓸 수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추가로 이 할인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골목형 상점가로 구성이 되면은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동 골목형 상점가, 북구 양산동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지원 사업에 공모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네. 이제 차 없는 거리라는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지원금도 받으면서 우리 골목형 상점가에 계신 상인분들께서 다양한 이벤트들을 네. 열면서 이제 활성화를 시키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할인이 많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솔깃하셨을 것 같아요. 보는 분들이.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가 어디에 있는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나요? 가게에 가면 네. 죄송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골목형 상점가라고 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서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전 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전국 최초로 지정이 돼가지고요. 예. 그런 활동이 되고 있고 광주의 서구가 유독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산단으로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가게에 가시면 아 온누리 상품권 매장이구나. 원래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 그 카드를 제시하시면 되는 거고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 어플 온누리를 다운받으셔서 네. 카드를 등록해 놓으시면 네. 선 할인 그리고 후 환급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플 온누리라는 어플을 다운 받으시면 어디에 골목형 상점가가 있는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게 단기간에 가능하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국가 정책이었는데 광주가 소상공인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소상공인과 골목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를 매우 고민이 깊었어요. 그래서 제 지역구가 서구인데요. 예. 아, 서구에서 그래서 이렇게 좀 힘줘서 말씀을 하셨군요. 선도적으로 했어요. 아니요. 선도적으로. 저 여기서 북구에서 먼저 연합회는 만들었습니다. 네, 네. 먼저 앞서 나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북구를 보고 벤치마킹 한 겁니다. 아. 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런데 골목형 상점가를 전역으로 확대시킨 건 서구가 먼저였다. 어떻게 전역은- 생각하시나요? 예. 그건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전역은 왜냐하면- 동의합니다만,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골목형 상점가에 워낙에 혜택이 좋다 보니까 이 상인분들이 사실은 요즘에는 각자 도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렇게 같이 힘을 모으니까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면서 광주 전역에 그렇게 많이 퍼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상인회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상인들이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고 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사직생 생직사의 각오로 네. 이렇게 골목형 상점가를 확산시키는데 서로 힘을 보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오픈 채팅방에 네. 골목형 상점가 다 잘 돼서 상인들이 일할 맛 난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올려주셨거든요. 좋습니다. 이렇게 좀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오늘 드네요. 네, 또 추석도 다가오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더 바쁘게 움직여서 또 이렇게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우리 광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은재 의원, 강소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